또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또 파운드리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이 주가의 흐름, 삼성전자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고 네. 국민주로서 많은 분들이 들고 있으면서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파운드리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파운드리는 상당히 성장성이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예측을 한 게 나와 있는데 대략 12% 정도 매년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보면 파운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파운드리가 고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파운드리를 보시면 세 가지 파운드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첨단 파운드리입니다. 네. 주로 이제 EUV 공정을 쓰는 그런 파운드리입니다. 네. 주로 7나노 원더의 파운드리인데 그게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TSMC가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첨단 파운드리 공정도 상당히 호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캐파가 엄청나게 모자라가지고 생산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요거를 다 충족을 못 해줘요.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선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먼저 받아요. 해달라고? 네, 어떻게든지. 네. 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상황입니다. 예. 그렇구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가격을 올렸어요. 예. 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호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2025년도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 간다 그래도 그때가 이제 반도체 최호황기거든요. 4차 산업의 어떤 중심 성장기거든요. 그때가. 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어떤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 인텔이 들어오더라도 시장 그렇죠. 자체가 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또 삼성전자나 뭐 TSMC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더 단련이 됐었을 거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기존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EUV 장비가 기본적으로 지금 단련이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EUV 장비가 처음에 도입한 다음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율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TSMC는 워낙 이제 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절차를 아마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좀 겪고 그러면서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그 매출도 뭐 실적도 뭐 사상 최대 뭐 이런 말씀을 예. 미디어에서 많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저가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보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만약에 분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메인은 이제 메모리나 뭐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커버하겠지만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단위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세가 예. 이 파운드리만큼 크지는 않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변동도 좀 큰 사업부라고도 볼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바일 같은 경우도 휴대폰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네.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데랑 비해서 좀 낮고 그런 게 예.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예. 삼성전자가 예. 만약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파운드리를 막 이렇게 분사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좀 가능성이요. 네. 당장은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같이 있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는데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나 이쪽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사업부 안에 있다면 팹리스 사업부에서 반도체를 설계한 다음에 바로 파운드리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지난번에 예. 말씀해 주셨던 수직 계열화 그렇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예. 되게 빠르게 고객의 그런 니즈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다른 그 IoT 산업을 해서 가전제품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 그런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분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겠죠. 어. 만약에 진짜로 분사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욕 많이 분사할-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화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삼성도. 아, 근데 그런 이제- 입장 표명을 했나요? 예,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 그 예전에 보면 2017년도에 원래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SI 사업부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팹리스 기업의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분할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또 사업부가 크기 시작했어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런 요구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분할은 하되 예. 나누되 그거를 따로 막 상장시키거나 예.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아, 그렇구나.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좀 물적 분할한 게 굉장히 좀 이슈가 커지고 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예. 참 그게 삼성전자가 꼭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미국도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예. 하나로 품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냥 큰 이슈가 벌어지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파운드리가 또 종류가 있는데 아, 맞아요. 일반 파운드리가 있어요. 네. 일반 공정. 그래서 이제 10나노 이상의 파운드리인데 주로 이제 12인치 공정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8인치 공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인치 공정, 일반 공정도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첨단 공정보다도 이쪽이 더 수요가 더 많아요. 그래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요 때문에 이쪽도 100% 가동 중에 있어요. 예. 아, 이것도 삼성전자 TSMC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TSMC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삼성 파운드리는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첨단 공정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공정 많이 안 합니다. 근데 TSMC는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일반 파운드리 10나노 이런 반도체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범용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뭐 자동차 포함해서 예, 다 들어갑니다. 가전제품 이런 근데 거 이제 자동차보다는 일반 가전제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 쪽은 오히려 8인치 레거시 공장에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그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가전제품 이런 쪽도 예. 앞으로 그 일반 파운드리가 아니라 첨단 파운드리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 미세화가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게 AP라든지 CPU라든지 이쪽은 미세할수록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계속 미세화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첨단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 가전도 물론 이제 미세하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제품도 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도 그래. 이게 그냥 한 일반 파운드리 정도 써도 그렇죠. 수치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고. 예. 근데 이게 또 TSMC가 많이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혹시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제가 SK 말씀드리는 쪽. 거는 하고 있는 게 8인치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예. 그럼 자동차 쪽. 예, 자동차 쪽이라든지 IoT라든지 아.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8인치는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 많이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 아닌 완전히 구공정이죠. 예, 그쪽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 공정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IoT라든지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쪽도 엄청나게 지금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비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장비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중고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 장비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중고 장비 전문 업체 사장님 만났어요. 네.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하더라고요. 장비가 뭐 구하기 어려운 거는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장에 수요가 넘쳐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가져가는 네, 거죠? 그렇죠. 돈을 예. 더 고가라도.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자마자 막 사가고 있어요. 그 정도구나. 예,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장비 업체 회사들 예. 뭐 좀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좀 유명한 업체들?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장비 회사인데 중고 장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큽니다. 용인에도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지금 엄청나게 그 회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 호황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런 예.
그 첨단 EUV 쪽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TSMC, 예. 뭐 인텔 정도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주가 흐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좀 더 좋은 흐름도 나타내고 있는 예, 것 같긴 한데 아까 8인치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SK는 이쪽 8인치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다 8인치인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시스템 IC,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에서 하는 그러한 파운드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8인치입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그게 있고요. 그게 이제 캐파가 한 10만 장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달.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키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원래는 하이닉스의 그 패키징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팔렸다가 다시 사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8인치 공정인데 그걸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각국의 반독점 규제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받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그게 어떤 거예요? 반독재 규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시면 M&A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암을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반독점 이슈 때문에 못한 거예요. 예. 최근에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한 기업의 이슈만은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엄청 또 주요한 예, 제품이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걸 이제 인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 근데 상황이 SK도 돼버렸어요. 걸린 거예요? SK는 뭐 지금 낸드 사업부 인텔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승인 났어요.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키파운드리 인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반독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이제 M&A 하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해진다고 예, 예,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반독점 이슈는 국가 간의 M&A는 그런 게 커요. 만약에 이제 M&A의 어떤 규모가 크다 그러면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같은 국가의 기업에서 M&A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용인해주는 예, 거고.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전략은 뭐 첨단 쪽보다는 8인치 주력이라고. 예, 맞습니다. 8인치가 메인이 됩니다. 그러면 8인치 주력은 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시대의 큰 흐름과 좀 맞물려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 쪽하고 IoT 쪽은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쪽을 아예 포지션을 잡은 거군요. 예, 수요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구나. 첨단 공정 쪽이 아니고. 그럼 첨단 공정 쪽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차량이나 모빌리티 쪽도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예. 그쪽만 포지션을 강력하게 잡아도 괜찮다라는 그렇죠. 사업적 판단이.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면. 예. 그러면 그쪽 최강자는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두 개 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만약에 오퍼레이션 된다 그러면 지금 한 20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파운드리 업계 순위가 한 8위 정도 올라가요. 예. 8위면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순위죠. 그러면 그 8이라는 게 예. 삼성전자, TS 다 합쳐서 8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다 전 세계 다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 다 판단하게 되면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순위를 말씀드리면 TSMC가 1위고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2위입니다. 3위는 UMC입니다. 4위가 글로벌 파운드리, 5위가 SMIC입니다. 네. 8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한 건데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죠. 계속 잘하면. 예. 그 SK 하이닉스도 그러면 매출 성장세나 영업이익 예. 성장세는 괜찮다고 보이는 건가요? 괜찮죠. 예. 계속 성장하는 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파운드리 쪽에서. 왜냐하면 그 SK 하이닉스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뭐냐면 2019년도에 그때 메모리가 엄청난 불황이었었어요. 해가지고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이 떨어졌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3년 전.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언제 또 사이클이 와서 호황이 아닌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낸드 사업도 인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메모리에서도 잘하고 있었지만 이게 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전체적인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낸드랑 또 아까 키파운드리 이런 예. 걸 인수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이쪽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참 이게 점점 더 사업 다각화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디램하고 낸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세 개를 이제 어느 정도 밸런싱을 유지하는 거죠. 야, 되게 멋지네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네. 그러면은 최근 하이닉스가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두고 있는 사업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세 개.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 네.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도 또 삼성전자도 앞으로의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또 이것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왕이면 저는 이제 큰 기업들을 투자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큰 기업일수록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거대 기업들이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아무래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벤처 기업이나 어떤 IT 스타트업처럼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나 TSMC나 여기에 이렇게 공급하는 부품업체 작은 거 말고 예. 만약에 그 좀 주린이라면 특히 예. 더 이렇게 끝에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시가총액 큰 반도체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손해 볼 일 없이. 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변동성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는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면 이런 기업들은 더불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예. 아,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